지난번에 이어서 사단법인 찾아가는 박물관 이원균 이사장님으로부터 용봉 죽 조각품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용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의 혀 보이시죠? 용의 혀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용의 혀. 그 다음에 머리 갈기. 그죠? 우리 용각산 하죠? 예. 그 용각산의 용각이 봅니다. 용의 뿌리, 뿔. 그 다음에 용의 수염. 그 다음에 비늘 있죠? 발 보이시죠? 발과 발톱. 그 다음에 용의 몸통, 비늘. 그 다음에 한 마리가 나와서 꼬랑지까지. 그죠? 또 한 마리. 여기서 또 한 마리가 용의 혀, 용의 수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의 머리 갈기, 용각, 몸통, 나가서 꼬랑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벌써 그림으로 보셨죠? 근데 여기 핵심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용이 불을 뿜으면서 두 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여의주를 위해서 놓고. 그래서 여의주의 여의라는 뜻은 이 뜻대로 모든 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의주를 잡기 위해서 두 마리의 용이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용은 원래 명예를 상징해요. 예. 그래서 이 여의주 자체가 명예.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재미난 건 이 그림에서 보는 게 이 용의 두 마리가 서로 이 여의주를 놓고 그 다툴 때 여기에 보면 파도가 치죠. 그죠?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지죠. 물방울까지 보셔야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방울을 보면 이 용의 두 마리는 어떤 거냐면 그 용이 두 마리가 여의주를 놓고 싸움하는데 요 파도가 치면서 물방울까지 서로가 지금 되는데 이 용은 결국은 명예를 위해서는요, 이 파도는 뭐예요? 풍파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부릴 때 아니면 명예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의주고, 요게 물방울이고 파도고, 그렇죠. 이게 용의 뿔이라고 하는 용각. 그렇죠.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물어야만 조화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이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죠. 이것도 파도죠. 그렇죠. 요게 네, 파도입니다. 이게 용의 갈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재질은 무엇일까요? 대나무 같네요. 이게 대나무 손이 있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자, 대나무는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계절에 자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도 막 쑥쑥 자라. 그리고 또 매년 또 계속 있고.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대나무는 5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뭐냐면 대나무의 5가지 덕목은 줄기가 곧아서 마음을 굳게 하고, 마디가 있어서 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속이 텅 비어서 내 마음을 비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줄기, 이 뿌리 단순합니다.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덕목은 뭐냐면 1년 내내 푸른 겁니다. 그럼 1년 내내 풀기 위해서는 잎이 날 때는 딱 이렇게 요 앞에 한 잎, 요 앞에 그 다음에 한 잎, 절대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나무 뿌리입니다. 자, 대나무 뿌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이게 대나무 뿌리입니다. 네, 그 대나무 작품 이름이 노력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풀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머리카락하고 똑같습니다. 3년에서 5년을 갖다가 뿌리만 내리다가 1년에 6개월 동안에 쭉쭉 크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죽입니다. 이 뿌리 속에서 나오는 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은 것들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저는 노력이라고 하는데, 재미난 건 또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 대나무는 왜 이렇게 작을까요? 대나무의 종류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대나무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 정도의 굵기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 큰 거네. 그래서 맨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시작이 예, 중요하다. 시작이 굉장히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 여백에서 그릴지. 또 한 가지는 더 멋진 게 뭐냐면 여기는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 뒷그림이요 더 멋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뒷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더 멋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대나무가 올라갈 때는요 5년 정도 뿌리만 내리다가 한 번 올라갈 때는요 이게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쫙 올라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단단해집니다. 다 여물기만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마디가 왜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 사람도 우리 살면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 이 마디하고 똑같더라고요. 왜? 이 마디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깨달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고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 대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삶도 함께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예술품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 조각이 이제 노력이라고 했는데 네. 이 대나무에다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대나무가 이렇게 결이 있어갖고 딱딱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조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죠. 하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게 고도의 저기가 아니면은 어려운. 사실은 이 작품은요 연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 속에서나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욕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에서 어떤 맑은 분이 이걸 보더니 봉황도 있네요. 예. 자 용이 2마리 있습니다. 파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의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을 뿜는 것도 보여요. 하지만 전체를 보시면 요게. 전체가 봉황입니다. 전체가. 자 보세요. 불이네. 여기 앞에 보세요. 불이. 불이네요, 그거. 네. 불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머리 갈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꼬랑지에도 머리 갈기가 있습니다. 그죠? 비늘 저기 그 깃털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여기 봐봐요. 예, 전체가 여기가 깃털이라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도 보이시고요. 예, 여기도 깃털이고 이게 깃털. 그 다음에 깃털이고 여기 앞에도 그렇고요. 여기 불이하고요. 불이하고. 그래서 전체가 봉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많은 대나무 작품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장인은 썩은 나무는 조각 안 한다고요. 결국은 내가 어떤 제자를 만들고 싶거나 내가 어떤 제자가 되려면 어느 스승을 만나려면 내가 똑바로 돼 있어야 이런 조각이 되지 않을까요? 대나무같이 단단함이 가지고 있어야 만약에 썩은 나무에다 내가 이걸 조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이름은 그 노력이면서 어떤 장인의 어떤 그 작품 속에는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똑바로 돼 있어야 좋은 스승 만나고 또 그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에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집 주변에다 반드시 대나무를 심는데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대나무 뿌리가 잘 번져가지고 이렇게 땅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피를 저 대나무 밭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이제 대나무 용봉 죽 조각품에 대해서 이제 노력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굳게 올라가니까 절개하고 마디가 있어서 이게 절도 속이 비어서 이 비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그런 것을 이 조각품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화까지.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이 단순함 그다음에 1년 내내 푸르다는 절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군자의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쭉 뻗어나가는 그런 처음과 끝이 똑같은 초지일관의 어떤 정신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작품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심미안이 좋으셔서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 내가 똑바로 제목이 돼 있어야 예. 그죠? 누가 나를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황하고 용은 모든 걸 이루고 우귀함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용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왕비는 또
봉황을 갖다가 저기 하고 우리 대통령 문양에도 봉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한 조각품이 다 함축하고 우리한테 말 없는 말로써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참 귀중한 작품을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하신 데는 우리가 그 조그마한 일단의 그 뜻을 오늘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과 봉황에 대한 거, 용도 암수가 있고요, 봉황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은 절대 아무데나 앉지 않고 오동나무만 앉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용봉 조각 공예품을 가지고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 말씀을요. 네. 우리 수국님께서 우리 삼아 좀 자세히 해주시면 보세요. 그래서 이거 네. 봤는데 진짜 대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멋지게 그 뜻깊은 것을 새겼다는 게 새삼 놀랐습니다. 맑은 마음과 맑은 정신과 맑은 눈으로 네. 살아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물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 또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느낌으로 더 배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찾아가는 박물관 이사장님으로부터 유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